홍단은 초음파에서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강명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홍단의 감사에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맹공부와 홍단의 관계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맹공부의 과거 연애사를 알고 있는 명자는 홍단이 맹공부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내심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산 준비를 위해 홍단과 명자가 자주 만나게 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명자가 홍단의 집에 찾아와 출산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나섰지만 집 상태를 보고 홍단 씨, 집이 좀 정리 안 된 것 같은데 아기를 키우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며 지적했고, 이에 홍단은 속으로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라며 참았습니다. 그러나 홍단은 명자의 잦은 간섭에 점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맹공부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 검진에도 동행하지 않았고 명자와 홍단 사이의 갈등을 알면서도 중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왜 맨날 너네 둘 사이를 중간에서 조율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며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이는 홍단을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어느 날 명자는 홍단과 차를 마시던 중 맹공부의 과거 연애사를 언급하며 공부가 전에 사귀던 여자랑 결혼했으면 아마 너처럼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홍단은 충격을 받았고 맹공부에게 직접 묻겠다고 결심합니다. 맹공부는 마지못해 과거 연애사를 털어놓으며 자신이 과거 연인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일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다 포기하고 도망쳤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라고 말했지만 홍단은 그의 말을 듣고 화를 억누르며 그럼 지금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건 뭐예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화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홍단은 자신의 출산을 앞두고 더 이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명자와 맹공부를 모두 불러 냉정하게 이야기하며 저는 지금 제 아이를 위해 모든 걸 걸고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저를 돕는 건지 방해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제 선택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명자와 맹공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고 홍단은 자신과 태아를 지키기 위해 두 사람과의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명자는 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홍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닫고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섰고 맹공부는 자신의 책임을 느끼고 태아와 홍단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당일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위급 상황이 벌어지며 모두의 삶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 발생해 극적인 전개가 이어집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홍단은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즉각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홍단은 당황했지만 곧바로 맹공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맹공부는 중요한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를 옆에서 지켜본 명자는 이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홍단을 도왔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직접 홍단을 병원에 데려가며 이전의 태도와는 달리 한결 부드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홍단의 상태는 고위험 출산으로 분류되었고 의사는 즉시 입원 후 출산 준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홍단은 혼란스러운 마음에 명자의 손을 잡으며 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명자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 아이가 너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나만 믿어라고 말하며 홍단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동안 홍단과 갈등을 겪어왔던 명자의 뜻밖의 다정한 말에 홍단은 눈물을 쏟으며 그녀를 어머니처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맹공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홍단은 수술실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그는 명자에게 엄마 왜 나한테 바로 말 안 했어? 라며 화를 냈지만 명자는 단호하게 내가 그동안 했던 행동을 생각해봐라. 내가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았겠지라고 말하며 그를 질책했습니다. 맹공부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책임한 태도를 깨닫고 후회하며 병원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태아의 심박이 약해지고 있다며 긴급 조치를 취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명자와 맹공부는 수술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불안해했고 명자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모아 기도하며 제발 아무 일 없이 아이도 홍단도 무사히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맹공부는 그런 명자의 모습을 처음으로 본 듯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함께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와 산모는 무사하지만
태아는 현재 위급한 상태로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단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태아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소식에 명자와 맹공부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맹공부는 치료실 앞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태아의 생명을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다짐하며 홍단을 찾아갔습니다. 병실에서 정신을 차린 홍단은 맹공부가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약한 목소리로 쑥쑥이는요? 우리 아이는 괜찮은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맹공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쑥쑥이 꼭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며 홍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때 병실 문이 열리고 명자가 들어와 두 사람을 보며 한숨을 내쉰 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도 서로 탓하지 말고 함께 헤쳐나가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홍단과 맹공부는 명자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서로를 더욱 의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태아의 위급한 상태는 해결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며 이들의 관계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태아는 집중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의사는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기의 장기 기능이 매우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긴급 수술을 진행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성공률은 높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홍단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맹공부는 망설이다. 결국 홍단에게 이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해. 난 너를 믿을게라고 말하며 결정을 넘겼고 홍단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수술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고 가족들은 병원 복도에서 불안에 떨며 기다렸습니다. 명자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병원 내 작은 기도실로 들어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준 기적을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홍단이 겪어온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아이를 지켜주세요. 명자의 눈에서 멈추지 않는 눈물이 떨어졌고 맹공부는 기도실 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또다시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고 괴로워했습니다. 한편 수술이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수술실 안은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갔고 복도에서 기다리던 홍단과 맹공부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의사는 가족에게 수술을 끝까지 진행할 수는 있지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산모와 가족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단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의사를 붙잡고 제발 끝까지 해주세요. 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절규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의료진은 침묵 속에 수술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계속해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앞으로 몇 주가 고비가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단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쑥쑥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함께 싸워보자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생존은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병원비가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나기 시작했고 맹공부는 회사 일로 지쳐가며 점차 책임감에서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명자는 홍단을 도우려 했지만 자신의 경제적 상황도 여의치 않아 결국 고민 끝에 가족의 옛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명자는 과거 맹공부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떠올렸고 이를 찾기 위해 오래된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맹공부에게 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분명히 어디엔가 있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 돈으로 아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말하며 실마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명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맹공부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사실 가족에게 온전하게 돌아갈 수 없는 상태였고 명자의 동생이 몰래 빼돌려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명자는 분노하며 동생과 대면했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가족의 과거와 갈등이 폭발하며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홍단은 아기의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가족 내에서 새롭게 얽힌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맹공부와 명자는 점점 더 큰 갈등과 비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듯 보였던 순간 병원에서 또다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며 한 통의 전화가 홍단의 삶을 뒤흔들며 충격적인 전개가 이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